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음식을 먹고 많이 먹고 어떤 사람 덜 먹고, 또 덜 먹고도 살이 찌고 또 많이 먹고 살이 안 찌고. 많이 먹고 살이 안 찌는 사람 보면 얄밉죠. 그렇죠. 예, 굉장히 얄밉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 그렇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죠. 해봤더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포 속에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와 크기가 갖고 태어날 때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숫자와 크기가 많다, 크다, 그러면 지방이 10개 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개를 한꺼번에 다 분해해서 에너지로 또 힘을 만들어서 그놈을 활동을 해서 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적고 크기도 작으면 만약에 하나의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지방체가 10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9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쓰고 9개는 남겨서 그놈을 지방세포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비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미토콘드리아 크기와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운동을 해서 지방을 뺀다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면 황영주, 이봉주 선수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통 수년 동안 운동을 해서 미토콘드리아 크기와 숫자를 늘려놔야 되는데 거의 일반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돼요.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토콘드리아 현재 있는 거를 그렇죠. 하루에 만약에 그 미토콘드리아가 1시간 움직일 거를 24시간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크기를 크게 하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이제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방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사를 시킬 수 있고 조절을 할 수 있고 음식을 먹어도 큰 고민 없이 우리가 체중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네.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크기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틀림없을 겁니다. 이 뱃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뱃살이 찌는 게 아니라 지방이 있으면 지방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받아들이는 게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는 몸 전체에 퍼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수용체가 이제 작동하는 곳이 바로 뱃살 쪽입니다. 그래서 뱃살 쪽에 또 수용체가, 지방 수용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뱃살이 찌게 되면 그 다음에 둔부, 하, 엉덩이 뒤쪽, 이제 대퇴까지 연결되죠. 그 다음에 상완이라고 하죠. 상완 뒤쪽. 이렇게 이제 또 커져요. 그 다음에 목 부위,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이제 지방 수용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살이 찌게 되는데 뱃살을 만약 빼게 된다고 하면 둔부하, 엉덩이나 그 다음에 팔 쪽, 그 다음에 어깨 쪽, 얼굴 쪽 찌지 않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서 몸 전체에서 지방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태울 수만 있다고 하면 복부의 그 뱃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빠질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거나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변화를 주어서 지방이 효과적으로 태워진다고 하면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발생한 그 힘, 에너지,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ATP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런 활성화시킨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그 이어서 운동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지방을 태기 위한 방법들을 다른 방법들을 썼어요. 어떤 방법 썼냐? 1차적으로는 지방이 흡수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이 들어오면은 거의 다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하면 지방체 검사에서 TG라는 게 있어요. TG. 예, 중성지방이라는 약자인데 그거를 분해시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시키는 과정의 물질들, 그것들을 지금까지는 동원해서 이제 인체에 이제 흡수해서 아니면 먹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지방을 분해시켜서 그거를 태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커피, 카페인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이상을 노력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아무리 분해를 많이 시켜도 태울 수 있는 공장의 그 크기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아무리 지방차가 많이 들어와도 결국은 지방을 못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제는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조금 이제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냐? 그거는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활성도를 이제 좀 증가시키고, 미토콘드리아의 크기나 숫자를 변화시켜서 지방을 빨리 태울 수 있는 방법들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와 크기는 일반적으로 지방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혈관 속에 있는 그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맥경화, 지방성 동맥경화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방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이런 것들이 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약 미토콘드리아만 그 활성화되고 크기가 커지고 숫자가 커진다고 하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이 정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간의 기능이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인체의 건강을 훨씬 더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지방에 관련된 질병들은 거의 퍼펙트하게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러한 그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와 증가, 세포수의 크기 이런 것들에 관여한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죠.